오늘의 뜨거운 핫 이슈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 오늘 노란색 니트를 입으셨네요. 봄이 왔으니까요. 6.2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요? 아침 기온이 예. 낮에는 또 16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네. 따뜻할 것으로 보여서 좀 이렇게 목폴라도 아닌 네, 좀 화사한 그렇네요. 옷을 입고 왔고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날씨가 요즘 좀 변덕스럽잖아요. 예. 주말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비, 강풍, 봄 날씨가 다 공존하는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내일 중부를 중심으로 20mm의 비가 요란하게 내일 내린다고 비가 하고 와요? 네, 예. 많이 온대요. 음. 근데 일요일에는 또 하늘이 개면서 기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죠. 네.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전 11시입니다. 맞습니다.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서 8명의 재판관이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을 하고요. 예. 모든 과정은 생중계가 됩니다. 문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라면서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선고가 시작되고요. 예. 주문이 먼저 나올지 나중에 나올지는 재판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주문을 마지막에 읽어왔고요. 예. 반면에 다수 의견에 반하거나 세부 판단이 다른 소수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어왔습니다. 네. 최근에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을 했었고 그렇군요.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은 모두 마지막에 주문이 나왔거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한 지 25분 만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만에 주문 낭독이 이루어졌습니다. 헌재가 주문에 담을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예요. 인용과 기각, 각하 이렇게 세 종류인데 선고의 효력은 문 대행이 주문을 읽는 그 즉시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여론전 벌였어요. 네, 여야 모두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마지막까지 헌재를 향한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일단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를 예상하면서 다음 수순을 검토하는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네. 당은 즉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재의 불이한 선고에 불복 의사를 밝히며 대중봉기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윤 대통령 선고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 명령도 파면이라면서 여론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서 제주와 5.18 학살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요. 예.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 시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네. 전국은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파면이 되는 거고 예. 이럴 경우에 즉각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탄핵 인용 후 60일 내에 치러져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인용 후 60일에 가장 근접한 수요일인 5월 28일이나 그 다음 주 6월 3일 이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그 60일 동안 정권을 재창출 또는 교체하기 위한 각 당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 위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는 뜻이기 때문인데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이 또 강한 결집력을 보였잖아요. 이거는 예.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때와는 좀 달라진 모습이기도 해서 네.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예. 결국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당 소속 대통령이 2차례 연속 파면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고 중도 무당층을 흡수하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인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정을 전제로 지금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예. 반면에 민주당은 비상계엄 반대 및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3년 전
총선 대선 패배 서륙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당내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지 않겠느냐, 더 굳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또 가정해보죠.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네. 윤 대통령 즉각 직무에 복귀하는 거죠? 네, 바로 복귀합니다. 이에 반발하는 야권과 한층 더 가파른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내란 혐의의 그 형사 재판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내란 외환이 아닌 다른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쪽의 판단이 나오든지 간에 전국에는 아주 커다란 경랑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선거에 이제 출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선거 이후에 빚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서 경찰이 지금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을 했어요. 네, 지금 헌재 주변에 2만 명이 배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됐는데 오늘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전국에 발령했다고 합니다. 예. 경찰은 또 오늘 전국 210개의 기동대 약 14,000명을 비롯해서 예.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예.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경찰 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서 테러나 드론 공격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고요. 예.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대사관,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차분하게 헌재 결과를 기다린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긴장감과 예.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동향 그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 실장 지휘 아래 각 수석실별 업무 보고 계획을 조율한 뒤에 향후 시나리오 등을 두루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그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를 하는 만큼 최소 일주일치 이상의 행보 계획은 미리 마련해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건 아니다. 공직자는 네.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복귀할 시에 대국민 담화 가능성도 있나 봐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5,000명에서 10,000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네, 어제 오전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추념식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국가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라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 학살 계획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는 5,000명에서 10,000명의 그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난달에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한 언론사의 의혹을 인용을 하면서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1차로 500명을 수거해서 연평도 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 다 죽일 건데 10차까지 5,000에서 10,000명 정도를 1차와 같은 방법으로 죽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대표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자 탄핵 선고 전날 자극적인 노상원 수첩 의혹을 다시 언급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여당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다 반발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언급한 학살 계획은 극단적 선동 선전이라면서 검찰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를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거라면서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 그리고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에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한다는 건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인 시도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네. 전주가 유죄 확정 판결받았네요.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해서 대법원이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한 건데요. 김 여사와 유사하게 계좌가 시세 조정에 동원됐던 전주도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대법원 3부는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 씨는 당초 주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준 수준을 넘어서 시세 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여기에 편승했고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일당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함께 연루됐던 의혹이 있었던 김건희 여사 사건 네. 재수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네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제 손 씨와 비슷한 경우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여사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불복하면서 항고를 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재수사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결론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관심입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수사를 재개할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충격파가 뉴욕 증시를 강타했어요. 급락했던데요. 네, 3대 지수가 모두 다 급락했습니다. 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약 4% 급락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약 5%, 5%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약 6% 하락을 했습니다. 폭락 수준인데요. 정말 폭락 수준이죠. 이런 가운데 관세와 연방 감원 여파로 미국 기업들이 27만 명 감원 계획을 밝혔는데 이것도 사상 세 번째 규모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2주 이상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190만 명으로 3년 4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 이야기가 커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경고 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상호 관세의 평균 실효세율이 23% 이상으로 올해 인플레이션을 1.5%포인트 올릴 것으로 진단했고요. UBS는 상호 관세 여파로 미국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는 기술적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츠는 상호 관세로 S&P 500 지수가 4,900에서 5,300으로 추가 하락해 지난 2월 고점 대비 낙폭이 최대 20%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거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수술이 끝났다. 환자는 살았고 회복 중이다. 라면서 예후는 환자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회복력이 있으리라는 것이라면서 관세의 결과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대로 수십 년간 다른 나라로부터 갈취를 당해 신음하던 미국을 환자로 비유하면서 관세 정책 강행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환자를 더 강하게 고쳐놨다.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면서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각국이 먼저 미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없애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면서 관세 인하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원래 상호 관세 25% 매긴다고 했는데 또 명령
행동 명령장에는 26%였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에 대한 세율이 26%로 뭐가 돼 맞는 있었는데 거예요? 결국 25%로 확정이 됐습니다. 고친 거예요, 그러면? 고친 거예요. 백악관은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25%가 아니라 26%가 맞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그랬어요. 예. 그 행정명령이 공개된 이후에 조현동 주미대사 등 대사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네. 백악관, 상무부, USTR 등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잡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오후에 수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발표였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